네, 안녕하세요. GFS 글로벌 퓨처스의 석 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2026년 붉은 말의 해에 붉은 양봉의 꿈으로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성공을 방해하는 계좌를 망치는 4가지 습관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남자가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도루묵이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손실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들을 잘 알고 그에 맞는 대처만 해준다면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계좌를 완성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투자에 있어서 해가 되는 4가지 습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고수, 실패하지 않는 거래의 비밀. 자, 우리가 나쁜 습관을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있는가? 과거의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요. 하수들의 공통된 패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작은 이익에 집중하고 손실을 볼 땐 큰 손실을 본다는 점입니다. 하수들은요. 수익이 불어날 땐 보유하기 힘들어하고요. 오히려 손실 중일 땐 길게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손실을 더 키우게 되는 거죠. 물론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대부분 초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이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인간은요.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에 취약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확정적인 이득이 있으면요. 바로 취하려고 하고요. 당장의 불안한 상황에서는 미래의 긍정적인 사고로 당장의 불안한 마음을 또 진정시키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습성을 극복하셔야지만 우리 지금 이 투자 시장에서 롱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네 계좌를 망친 건 시장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4가지 요물이지. 투자 시장에서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되는 인간의 4가지 심리입니다. 첫 번째, 희망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 즉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희망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손절을 해야만 할 타이밍에 손절을 오히려 안 하고요. 올라가길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 욕심 때문에요, 내 증거금에 맞지 않는 계약수를 잡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희망이랑 합쳐져 버리면 오히려 손실 구간에서 과도하게 물을 타게 만드는, 물론 운이 좋으면 이 물을 타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시면 큰 손실을 보고 나셔야지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경험 한 번씩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따라서 적당한 욕심은 괜찮지만요,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 계좌를 황폐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만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만입니다. 나의 실력에 확신을 가지는 것. 시장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반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절대 자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요, 수익은 적게 보고 손실은 크게 보게 만드는 이 악순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너무 큰 자만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요, 내가 시장에 한번 진입을 했으면 내가 진입할 때 정한 계획대로는 끝까지 밀어붙여보는 그런 자신감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 두려움을 극복하셔서 투자 성공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네, 지금까지 투자 손실을 일으키는 이 네 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요, 반대로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투자 원칙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간단한 원칙들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간단하고 하더라도 이 원칙을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다. 제1장 생존의 방패. 승리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죽지 않는 법이다. 첫 번째로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리스크를 제한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의 거래에서 손절 기준을 전체 자금의 1에서 2%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단,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손절 기준을 1에서 2% 짧게 잡는 대신에 그만큼 진입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합니다. 손절 기준을 1에서 2% 짧게 잡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진입하였다가는 계속 손절만 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있는 계좌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제2장 필승의 검. 승률 100%는 없다. 프로들도 4, 50%만 이긴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방식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손익비를 지켜서 매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승률이 50% 이상이더라도 내 승률을 30% 미만으로 가정해 주세요. 그렇게 가정하고 손익비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내가 5번 손절하고 5번 익절했을 때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요약하면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장 유혹의 심연.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의 유혹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물론 레버리지라는 거는 적은 증거금으로도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는 맞거든요. 다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수련 1단계 추세에 순응하라. 지금까지 투자에 있어서 독이 되는 습관과 득이 되는 습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실전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파도를 예측하지 마라. 파도 위에 올라타라. 하나, 추세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방향성을 내가 예측을 하는 것은 정말 자만과 오만입니다. 단순하게 시장이 오르면 사면 되고요. 시장이 내리면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너무 많이 올랐네? 이젠 좀 내리겠지? 라는 생각으로 반대 포지션을 잡게 된다면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하셔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련 2단계 동굴의 시간. 남의 칼을 빌려 쓸 순 없다. 너만의 검법을 검증했느냐? 두 번째로 과정입니다. 틈틈이 과거 차트를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과거 차트의 데이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검증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미래를 배웁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차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수련 3단계 실전과 심리. 모의 투자는 쉽다. 하지만 진짜 돈이 걸리면 심장이 널 배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전의 중요성입니다. 모의 투자는요, 리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 방식입니다. 따라서 모의 투자에서 백날 첫날 연습을 해보셔봤자 실전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모의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금을 줄여서라도 소액으로라도 실전으로 항상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진 약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은 최소화시키고요. 내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을 가지신다면 계좌는 자연적으로 불어나 있으실 거예요.
총정리. 마스터의 비급. 오늘의 정리입니다. 첫째, 리스크는 필수적으로 제한할 것. 두 번째, 손익비가 유리한 구간에서만 매매할 것. 세 번째, 내 생각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것. 마지막으로, 뇌동매매는 절대 멀리할 것. 지금까지 계좌를 망치는 4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원칙이 없는 거래는 도박이고요. 원칙이 있는 거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이 원칙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길 바라면서요.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